저는 건보료 무려 60% 인상됐습니다. 12월부터 60% 올려서 내래요. 이게 실합니까? 아니 뭐 세부단 상한도 없어요. 건보료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전 지역가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 없어도 그냥 재산으로 소득을 잡아버려. 건보료를 때려. 어떤 사람들은 소득보다 건보료 더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소득은 거의 없는데 건보료가 막 200, 300씩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국민연금 14% 올랐죠. 이게 사회보장제도이긴 한데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건보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냅니다. 저는. 만약에 민간 의료보험이 있었으면은 고급 럭셔리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잖아.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단 한 푼도 안 내요. 대부분은 안 내. 그리고 올해 종소세는 직장인 연봉 한 방에 냈습니다. 진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입니다. 세금을 왕창 내는데도 투기꾼 적폐 소리만 들어요. 아, 저조차 이런데 진짜 찐부자들은 어떡할 거야. 제 블로그에 달린 댓글인데 이분은 월 400씩 건보료를 낸다고 합니다. 건보료 상한은 450입니다. 보통 건보료 몇백씩 내는 분들은 바빠서 1년에 병원 한두 번도 안 간다는 거. 월 400이면은 만약에 민간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황제 초럭셔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남들이랑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특별한 차별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준조세나 다름없죠. 건보료, 국민연금. 거부할 수 없는 조세나 다름없습니다. 무서운 건 이거는 소득 대비 낸다고 하는데 재산으로 바로 때려버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참 기형적인 세금입니다. 참 우리나라 세금 보면 정말 그래요. 기가 차. 자, 1월 부가세 2기 냅니다. 3월 되면 법인세 내고 5월 종소세, 7월 재산세 1기, 부가세 1기, 9월 되면 재산세 2기, 11월 종소세 예나, 그리고 12월 종부세까지. 야, 1년 12개월 중에서 8개월 큰돈이 팍팍 나가. 그리고 매달 건보료도 내야 돼. 국민연금도 내야 돼. 숨쉴 구멍이 없어. 계속 세금이야. 계속 세금. 종소세 예남을 내라고 하죠. 이것도 안 내면 가산세 내야 돼. 가산세. 너 내년에 종소세 한 방에 내는 게 부담될까봐 미리 내. 뭔가 되게 선심성 세금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온다니까. 내가 안 내면 또 가산세 때려 맞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부남은 기형적으로 상위 10%에 쏠려 있습니다. 네, 상위 10%가 소득세 79%를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때려잡아서 곡간을 채우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고 이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월급쟁이들은 무려 33%는 소득세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 안 내요. 네, 안 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 주요국 소득세 영원 비율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참 기형적입니다. 미국은 31%, 일본 15%, 호주 15%. 종소세는 더 심합니다. 상위 10%가 종소세 85%를 납부를 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 반면 4명 중 1명꼴인 24.7%는 종합소득세, 최종세액이 빵원. 물론 자영업자 힘드니까. 자, 그리고 주택, 세부담 세계 1위입니다. 여기서 무슨 보유세를 또 올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속세도 세계 1등입니다. 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세계 1등이 맞습니다. 친정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금 구조를 자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억을 벌었어.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남들 놀 때, 남들 휴가 갈 때, 남들 해외여행 갈 때, 남들 넷플릭스 볼 때, 유튜브 쇼츠 볼 때 갈아 넣어서 100억을 벌었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절반은 세금을 냅니다. 참고로 연소도 1억 5천만 넘어가도 거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남은 50억도 사망하면은 자녀에게 넘어가면 상속세로 다시 절반이 빠져나가. 30억 이상이면은 절반 빠져나갑니다. 실제 자녀가 받는 금액은 25억 수준입니다. 공제도 있긴 해. 하지만 이 구조는 과장이 아닙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이 돼. 그리고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은 이중과세를 해버립니다. 남은 금액이 더 줄어들어. 20억이 될까 말까야. 그렇다니까?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 자녀에게 상속이 돼. 자녀는 50억을 내야 돼. 이 건물을 팔아야 돼. 60억, 70억이 내놓는 거야.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그럼 100억짜리가 60억, 70억이 팔면은 10억, 20억밖에 안 남아. 10억에서 20억. 100억짜리가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평생 납부한 보유세 있죠. 그리고 건보료. 어마무시하죠. 매달 450만 원씩. 이것도 상한이 계속 올라가 매년. 계속 올라가. 앞으로 더 올라가게 생겼죠. 고령화.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0억이 20억 이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싶겠습니까? 기형적인 세금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니까. 자, 제 친구는 멕시코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초부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집에 헬퍼만 3명, 4명이야. 요리사만 2명이야. 개인 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재벌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엄청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세금을 거의 납부를 안 해. 원래 그렇대요, 이 나라는. 그냥 안 내는 수준이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보장보험도 우리나라 돈으로 월 5만 원 정도?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건보료, 그리고 국민연금 나는 몇백씩 내고 있다. 매달. 넌 얼마 내? 라고 물어보니까 5만 원?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제도 안 냅니다. 그냥 벌어들이는 돈이 다 쌓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야, 너 여기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나 지금 너무나 여유 있어. 음식 다 해주지. 청소 다 해주지. 육아까지 다 도와주지.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현타가 정말 세게 옵니다.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매년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왜 이렇게 싸지? 서비스가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의아했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가 매달 얼마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지 듣고 나서 표정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진짜 부자들은 매일같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자들에게만 과세한 돈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원, 30만원 별별 걸 다 뿌립니다, 진짜. 이거 뭡니까? 점심비 4만원, 인구 감소 지역 월 10에서 15만원 주고,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해주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전북은 동학농민운동 후손에게 월 5만원씩 줍니다. 광주광역시 모든 중고생에 100만원씩 꽂아주고, 그런데 생색은 정치인 다 내고 있습니다. 정작 세금 잔뜩 낸 부자들은 적폐소리만 듣는 현실인데, 아니 유럽처럼 보편 복지할 거면은 유럽처럼 보편 과세도 해야 됩니다. 부가세 다 올리고 월급의 40% 50% 내야 돼. 유럽처럼. 그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4위입니다. 네, 부자 유출 순위가 세계 4위야. 근데 잘 따져보면은 인구수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2등이야, 2등. 영국에 이어서. 근데 영국은 특수성이 있죠. 브렉시트. 유럽에서 탈퇴했잖아. 유럽 연합에서. 여러분들이 영국의 부자야.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나는 영국에 살면서 다른 유럽에서도 막 살 수가 있었어. 엄청 압도적인 메리트였죠. 비거주자 과세 특례도 있었어. 그런데 브렉시트하고 비거주자 과세 특례가 폐지가 됐어. 부자 입장에서는 아니 영국에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네. 그냥 세금 적게 내는 나라로 가자. 어차피 말도 통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을 떠나는 거야.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특수성도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떠나는 거야. 언어도 힘든데. 투자 이미 설명회 가보면 미어 터진다니까. 미어 터져요. 매일같이 계약서 쓰느라고 밤새요. 두바이 가고 그래요. 두바이에서 부동산 사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드러내면은 괜히 불똥 튈까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아는 부자들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인플루언서들 해외 부동산 사고 있다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남아있는 우리들만 호구입니다. 현금 인출기가 되는 거야. 황금 고블린 때리면 때릴수록 돈을 쏟아내죠.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상황을 보면서 소통 좀 하겠습니다. 저도 피크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싫어하거든요. 너무 희망이 꺾인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인구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안 걷으면 돈을 풀어야 될 텐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나중에는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해외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그 전에 가야겠지 그럼. 저도 매달 1,500씩 세금 건보료 냅니다. 정말 애국자십니다. 애국자. 대단하십니다 진짜.